좋은 아침, 오늘 하루를 함께 보낼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해요. 저는 우리가 실제 목적과 용도를 전혀 깨닫지 못했던 일상적인 물건에 대한 글을 읽었어요. 제 머릿속은 그 새로운 지식들로 가득 찼어요. 누군가와 공유해야겠어요. 여러분은 완벽한 상대예요. 제일 중요한 음식부터 시작하죠. 아침을 든든하게 먹어야 해요. 달걀 요리를 해드릴게요. 그런데 달걀을 익히기 전에 이걸 보세요. 하얀 줄 보이세요? 이게 무엇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병아리의 일부나 그런 징그러운 게 아니에요. 좀 이상해 보이긴 하지만 이게 있는 달걀이 좋은 달걀이에요. 이건 알끈이에요. 달걀마다 2개가 있는데 해먹을 지탱하는 밧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해먹은 달걀 노른자죠. 노른자가 달걀 껍질에 부딪혀 깨지는 걸 막아줍니다. 여전히 깨름직하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달걀을 요리하면 보통 사라지니까요. 그리고 알끈은 신선함의 표시예요. 알끈이 없는 달걀은 아마도 냉장고 안에 너무 오랫동안 있었는지도 몰라요. 자, 달걀을 어떻게 해드릴까요? 스크램블 아니면 반숙 프라이? 아침 식사에 과일 한 조각을 추가할게요. 사과 드실래요? 그런데 사과가 어디에서 오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먹어온 모든 사과들이요. 사과나무겠죠? 그리고 그 사과나무는 어떤 씨에서 자랐을까요? 사과 씨겠죠? 아니요. 거의 모든 사과나무는 씨앗에서 자라지 않습니다. 사과 묘목은 부모 나무와 유전적으로 다르기 때문이에요. 골든 딜리셔스 사과씨가 골든 딜리셔스 사과나무로 자라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껏 먹은 모든 사과는 젖붙인 나무에서 자란 거예요. 농부들이 다른 나무에 잘린 줄기에 사과 가지를 붙이는 겁니다. 사과나무 말고요. 복숭아 나무나 아보카도 나무 같은 거예요. 프랑켄슈타인 나무예요.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날씨를 확인해봐요. TV를 켜세요. 잠깐만요. 소파를 자세히 본 적 있으세요? 저 단추들 보이나요? 예전에 가구는 말털과 지프로 채웠어요. 그 충전재는 이리저리 움직였기 때문에 소파는 매우 울퉁불퉁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깊은 버튼이 그것을 제자리에 고정시키는 데 사용됐어요. 요즘은 집보다 훨씬 더 편안한 충전재를 사용하지만 여전히 장식으로 남아 있습니다. 계속할게요. 이제 TV를 켭니다. 비가 올 확률이 60%예요. 우산을 가져가야 할 것 같네요. 하지만 이 예측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나요? 전 항상 그게 비가 올 확률은 60%라는 뜻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 숫자는 사실 해당 지역의 60%의 비가 올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가면서 먹을 간단한 간식은 어때요? 맛있는 오레오! 쿠키 위에 있는 디자인을 보세요. 가운데에 팔이 2개 달린 십자 모양이 있는 원이 있습니다. 나비스코의 로고인데 유럽에서 품질의 상징이에요. 혹시 모르니까 코트도 챙기세요. 코트 지퍼에 글자들이 인쇄되어 있는 걸 본 적 있나요? 어떤 옷 지퍼라도 상관없어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거기 어떤 글자가 쓰여 있는지 맞추는 음료수 내기를 해요. YKK라고 쓰여 있나요? 제가 그것을 맞출 확률은 50%예요. 왜냐면 전 세계 지퍼의 약 절반이 YKK 그룹이라는 한 제조업체에 의해 만들어졌기 때문이에요. 제가 내기에 이겼나요? 출발해요. 볼 일이 좀 있어요. 저랑 함께 가요. 우선 은행에 들려서 수표를 입금해야 해요. 수표에 인쇄된 모든 선이 눈에 보이는 것처럼 간단하진 않아요. 복제하기 어렵게 만들기 위해 많은 선이 작은 글씨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너무 작아서 서명할 곳을 표시하는 평범한 검은색 선처럼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원본 문서 또는 인증된 서명과 같은 구문이 쓰여 있어요. 하지만 초능력 시력을 가진 슈퍼히어로만이 볼 수 있을 거예요. 일부 미국 페니에 있는 링컨의 어깨 아래에는 VDB라는 글자가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빅터 데이비드 브레너의 이니셜입니다. 바로 오늘날에도 여전히 사용되고 있는 그 링컨 초상화가 있는 1센트짜리 동전을 처음 디자인한 사람이에요. 슈퍼마켓에서 몇 가지 물건을 사야 해요. 카트를 가져오실래요? 카트에 달린 이 금속 고리는 용도가 있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카트에 넣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양이 있거나 깨지기 쉬운 물건을 똑바로 세워둬야 할 경우 고리에 물건을 걸 수 있어요. 뭐 필요한 거 있으세요? 이건 제 쇼핑 목록이에요. 하나는 거품 목욕제예요. 필수품이죠. 정말로요. 목욕 거품에는 실용적인 용도가 있어요. 욕조에서 심심할 때 거품으로 수염을 만들기 위한 건 아니에요. 거품 목욕은 거품이 물의 표면에서 단열재로 작용하여 물을 더 오래 따뜻하게 유지하기 위해 발명됐어요. 긴 목욕을 즐기는 저 같은 사람에게는 매우 중요해요. 다음 필요한 물건은 새칫솔이에요. 제 것은 낡아서 교체해야 해요. 파란색 솔이 거의 사라졌거든요. 아, 거기에 이유가 있다는 걸 모르셨나요? 대부분의 칫솔에 있는 파란 솔은 타이머 역할을 합니다. 이를 닦을 때마다 점점 사라지고 결국엔 모두 닳아 없어져요. 그때가 바로 칫솔을 교체해야 할 때입니다. 만약을 위해 새 칫솔을 하나 사드리죠. 좋아요. 필요한 건 다 샀어요. 집에 가요. 비가 오기 시작했어요. 우산을 가져와서 다행이에요. 우산 꼭대기에 있는 금속 부분의 용도가 무엇인지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요. 우산이 비를 맞아서 우산청 곳곳에 물방울이 맺혀 있어요. 우산을 그냥 접어서 차 속에 넣으면 다음 모든 물건이 젖을 거예요. 하지만 금속 끝을 땅에 두드려 물을 모두 털어내면 괜찮아요. 편리하죠? 잘 타세요. 차 앞유리 가장자리에 있는 검은 점들이 항상 신경 쓰였는데 마침내 뭘 위한 건지 알게 됐어요. 이 점들은 프릿이라고 불립니다. 자동차 앞유리를 차에 고정시키는 접착제를 가려주고 자외선으로부터 보호해줘요. 더 멋지게 보이기 위해서 점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라디오를 켜서 노래를 들어요. 아마 라디오에 있는 전원 버튼을 거의 매일 볼 거예요. 컴퓨터, 전자레인지, 게임기, 그리고 다른 많은 기기에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그 의미가 뭔지는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이 표시는 그것을 사용하는 대부분의 기술이 등장하기 훨씬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알고 보니 이 표시는 대기 전력 상태라는 뜻의 이진 코드예요. 멋져요. 외출을 했더니 배가 고프네요. 이건 어때요? 여러분이 저녁으로 스파게티를 요리하면 설거지는 제가 할게요. 사람들은 항상 스파게티의 양을 측정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1인분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기가 너무 어려워요. 하지만 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목적을 위한 도구가 눈앞에 있거든요. 스파게티 국자의 가운데에는 1인분을 측정할 수 있는 완벽한 크기의 구멍이 있어요. 이제 더 이상 남은 음식은 없어요. 우린 항상 접시와 그릇의 윗부분만 사용합니다. 하지만 설거지를 할 때면 접시 바닥에 있는 영리한 용도를 떠올리게 돼요. 예를 들어 접시 밑에 거친 테두리에는 칼을 갈 수 있습니다. 잘 보세요. 칼이 매우 무뎌져 토마토를 자를 수가 없어요. 이제 제가 칼을 가져다가 이 접시의 바닥을 따라 몇 번 문지를게요. 짜잔! 새 칼 같아요. 이제 토마토를 버터처럼 자를 수 있어요. 그리고 머그잔 바닥에는 홈이 있습니다. 이것도 목적이 있어요. 아직 그걸 알지 못했다면 아마 매우 감사하게 될 거예요. 이 홈은 식기세척기에 거꾸로 넣는 머그컵을 위해 특별히 고안되었습니다. 홈이 없으면 물 웅덩이가 컵 아래 고이고 머그컵을 꺼낼 때 발이 젖게 될 거예요. 저를 믿으세요. 이 작은 홈은 정말 유용해요. 프라이팬을 사용하기 전에 기름에 소금을 넣었나요? 네, 파스타물뿐만 아니라 튀긴 기름도 소금을 넣어요. 밀가루도 효과가 있어요. 둘 다 음식에서 수분을 흡수하고 끓는 기름이 튀는 것을 막습니다. 하지만 소금이 온도를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연기가 날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하지만 대량의 음식을 요리하지 않는 한 문제가 되지 않을 거예요. 새로운 정보는 하루에 이 정도면 충분하겠죠? 성대한 스파게티 저녁 식사로 멋지게 하루를 마무리해요.